뻔하지 않은 뻔한 이야기의 명쾌한입니다. 저는 교육개혁과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10년간 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친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에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의 이러한 의구심은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도권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권 교육의 12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총 12년간의 이 제도권 교육 기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굳어진 것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약 한 15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50년 정도 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양에서 그러한 제도권 교육의 기간을 대략 10년에서 12년 정도로 잡고 시행이 됐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6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지식, 그리고 교양, 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커다랗게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물론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제 사고력 증진이라고 하는 또 핵심적인 그 기능을 내포하고 있죠. 저는 그냥 지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보화 사회의 일환으로 상당 부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 습득이 가능하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조차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그런 그 포맷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러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학교에서만 가능한 그런 시절에 설정된 기간인데, 현재에서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특히 이제 지식교육만큼은 상당 부분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12년이라는 기간을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권 교육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구나. 저는 대략 거의 절반에 가까운 7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12년의 제도권 교육을 7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구분 없이 그냥 7학년까지 해서 마칠 수 있는, 너무나 파격적이죠. 이 제도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무나 방대한 그 양이 되고,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논하기는 어렵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들이 잘 알고 있죠. 예.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가라는 부분, 즉 특기에 관련된 부분은 의외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고 이전에는 본인이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특기라고 하는 부분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직업적인 성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특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뭐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특기가 있다고 하면 그 특기를 살려서 직업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설정한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상당한 시간을 어떤 기존의 교과목이 아닌 본인의 특기를 찾고, 또 그것을 이제 뭔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어떤 본인의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어떤 교과목이라고 그럴까, 뭐 체험학습 내지는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폭 대학 입시가 아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꼭 가야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건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본인이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 연결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50%가 안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가지지 않게 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 입시가 아닌 기본적인 어떤 교양교육, 또 지식 전달 같은 부분은 어떤 공통된, 그러니까 각 과목의 교사들이 교실에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공통된 교육 콘텐츠를 모두가 똑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공하게 되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이제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자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들어서 특별히 어떤 따로 자기가 뭐 인터넷 강의를 또 수강한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또 이제 수강을 한다거나 하는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사실 어떤 강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수업 시간은 거의 뭐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소위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동일한 동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교과목에 관한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존 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도 이 4차 산업의 발달로 이제 사라지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개혁의 어떤 완성된 모습 안에는 사실 기존의 교사는 없습니다. 교사는 없고, 이 교육을 어느 정도 보조하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이지, 자신이 어떤 수업을 관장하고
그 수업에서 뭔가 지식 전달을 하고 인격 교육을 하는 이러한 교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 교사들을 뭐 하루아침에 전부 실업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뭔가 완충적인 어떤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학 입시 관련된 부분은, 자, 우리가 12년 동안 그렇게 전체 학생들을 이제 달달 볶으면서 대학 입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위 학생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점수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고등학교, 물론 정교조 이쪽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 뭐, 하면서 약간 그 책임 회피성 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과연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서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한 목적은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학을 왔기 때문에 이제 교양 영어나 교양 수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듣지 않아도 될 만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영어와 수학을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쳐서 아예 그 학점을 미리 줄 만한 학생들을 찾고자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죠. 이건 학점을 주기는커녕 그 대학 수업, 교양 수업조차도 듣기가 힘든 학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 결과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영어 수학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수업을 제대로 듣기 힘든 정도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도 적합하지 않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일찍 학생들이 스스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이제 취업을 할 거야. 또 어떤 분야로 할 거야.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좀 이쪽 분야에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학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서 좀 더 차별화된 좀 다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약간 그 전체적으로 이 평준화 이 개념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앞서에 그런 대학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수업을 바로 듣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기본적인 이 제도권 교육의 편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위로부터의 개혁, 즉 교육부에서 뭔가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려오기에는 너무나 얽혀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어떤 대안학교 개념으로 어떤 시범적으로 이러한 그 새롭게 기획된 교육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학교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전체 교육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